제모 몇 번 받아야 돼요? 영구 제모가 가능한가요? 제모 시술 전 주의사항이 있나요? 이 외에도 흰 털은 정말 제모가 안 되는지, 집에서 쓰는 제모기기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등 제모에 대해 모두 다룰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모에 대한 고민만큼은 말끔히 해소되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면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성분들은 인중이나 바디 쪽에 면도를 자주 하실 수도 있고요. 매일 면도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면도를 한 자국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모 레이저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 하나인데요. 제모 레이저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레이저를 털에 쏩니다. 해당 털이 탑니다. 이때 털 옆에 털을 만드는 줄기세포, 그리고 털 아래쪽에도 털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레이저가 털뿐만 아니라 이 줄기세포까지 손상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목표는 지금 보이는 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털이 안 자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털 공장까지 파괴시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수염이 다시 나지 않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제모 레이저로 반응한 털에서는 더 이상 수염이 자라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모를 했는데도 또 털이 났는데요. 모발에는 생장기, 잠깐의 퇴행기를 거쳐서 휴지기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가장 살아있는 생장기의 모발만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자란 털은 휴지기에 있던 모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제모를 받는 이유가 휴지기에 있던 털들이 자라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5회에서 10회 한 사이클을 돌면 꽤 오랜 기간 제모 상태가 유지됩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파괴되지 않는 줄기세포 공장이 가동을 해서 털들이 조금씩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에 반응했던 그 자리에 털이 다시 나지 않고요. 비슷한 자리에 나기 때문에 레이저 효과를 못 받는 거 아니가 오해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저 제모를 처음에 하시기 이전 상태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개수는 훨씬 적고 굵기도 가늘어요. 즉, 한번 대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씩 정리만 해줘도 거의 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만 받으셔도 제모 효과는 나지만 한 번 갖고는 털이 듬성듬성 나와서 만족을 못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 간격으로 5회에서 10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인중이나 턱, 목의 수염 굵기가 굵고 개수도 많기 때문에 10회 정도 추천드리고요. 다른 부위는 10회 안쪽으로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10회 이전에 제모 효과를 충분히 보셨다면 남은 횟수는 남겨뒀다가 나중에 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 그때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더 빨리 제모 효과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한 달보다 더 일찍 내어난다고 제모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지기에 있는 털들이 올라오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간격은 지켜주세요. 제모 레이저는 아쉽게도 하얀색에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제모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전기 소작술을 이용해 볼 수 있어요. 가는 침을 모낭까지 넣어서 열 에너지를 가해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이 방법은 털이 하얀색, 노란색처럼 밝을 경우 시행하게 되며 하나하나 뽑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효과는 레이저만큼 좋습니다. 털이 굵고 많을수록 아픕니다. 다른 부위는 몰라도 남성분들 수염 제모 하실 때만큼은 마취크림을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취크림을 발라도 아프지만요. 제모 받는 회차가 늘어날수록 모발 굵기가 얇아지고 개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도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이 통증을 잘 참았다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첫째, 왁싱, 제모크림, 털 뽑기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레이저열이 줄기세포까지 도달하려면 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는 어두운 색에 반응을 하는데 털이 없으면 레이저는 갈 곳을 잃어요. 따라서 제모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왁싱, 제모크림, 털 뽑기처럼 모낭을 없애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했다면 해당 회차에는 효과를 보실 수 없고 기다리면 또 자라기 때문에 다음 회차를 노리시면 됩니다. 둘째, 면도는 시술 하루 이틀 전에 하고 옵니다. 제모 레이저는 열을 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면도는 피부에 조금씩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서 레이저까지 받아버리면 피부가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면도를 못 하셨다면 시술 당일에는 너무 바짝 깎지 마시고 피부에서 조금 띄워서 조심조심 깎아주세요. 셋째, 태닝은 하지 않습니다. 제모 레이저는 색이 어두울수록 반응을 잘하는데 피부가 어두워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털만 반응하길 원하기 때문에 피부와 털은 색이 최대한 대비될수록 레이저 효과가 좋습니다. 이미 태닝을 하셨다면 의사 선생님이 레이저 에너지를 낮춰서 쓰면 되기는 합니다만 제 기간의 효과를 잘 보기 위해서는 태닝을 하지 말아주세요. 레이저 하고 나서 털이 흐물흐물해져 면도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무리해서 면도하지 마시고요. 레이저 영향을 받은 털은 뽑아도 상관없지만 아직 레이저를 받아야 하는 털들이 뽑힐 수 있으니 털들을 일부러 뽑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두세요. 제모 때문에 생기는 흔한 부작용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레이저 받고 나서 약간의 붉은기, 붓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집에서 얼음찜질 해주시면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고 보통은 이틀 내로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부작용으로는 모낭염이 있습니다. 숙련된 선생님이어도 모낭염이 생길지 말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먹는 약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받은 병원에 연락 주시면 처방해 주실 거예요. 첫 1, 2회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 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젠틀맥스와 아포지가 가장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기계 이름보다는 그 기계의 파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모에 쓰는 레이저 파장은 755나노미터 알렉스, 800에서 810나노미터의 다이오드, 1064나노미터의 엔디아그가 있고요. 레이저가 아닌 기계 중에서는 IPL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색이 대체로 비슷하고 털색도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비슷해서 가장 적합한 레이저는 알렉스와 다이오드 레이저고요. 엔디아그 레이저는 피부가 정말 어두운 경우 가끔 쓰이고 IPL의 경우 효과가 떨어져서 요즘에는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알렉스와 다이오드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비교하는 논문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효과가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가 제모 계획이 있다면 받고자 하는 병원의 제모 기계를 물어보시고 알렉스 파장 레이저인지 다이오드 파장 레이저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두 가지 중에서도 또 고르자면 알렉스 파장 레이저를 추천드립니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피부에 젤을 바르고 기계를 피부에 접촉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젤 때문에 털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기계가 꽤 무겁기 때문에 시술자도 힘듭니다. 알렉스 레이저는 젤을 바를 필요 없고 피부에 띄워서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고 위생적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는 시술만큼 효과 보기는 어렵습니다. 홈케어 기기들은 대부분 IPL 기계들인데요. 집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는 상당히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나와에서 제모 기기를 검색해봤는데 가격들이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제모 시술들은 과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바쁘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제모 받으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효과는 병원 시술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제모는 간단한 시술이면서도 만족도가 꽤 높은 시술이라 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